안녕하세요. 우리건정형외과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법에 이어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 원칙은 당연히 정중신경을 포함하여 압박하고 있는 병변들을 정상화시켜 주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터널의 크기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압박성 병변이 확실치 않고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 두툼한 부분인 무지구의 근육 위축이 없으면서 저림 증세가 가벼운 초기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무리한 손목의 사용의 금지, 손목 보호대의 착용, 소염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 수근관 내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가능합니다. 수면시 통증이 주증상인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주간에도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손목 터널 차단술, 즉 손목 터널 내 스테로이드 주입은 연부 조직의 위축을 일으켜 손목 터널 내 압력을 감소시키며 증상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손목의 과다한 사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재발되는 비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도 손목 보호대 등을 한 달 정도 착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목 터널 차단술은 확실한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통증은 비교적 심하나 정기적으로 이산소견이 없고 경미한 경우, 임신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인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당연히 외과적인 수술로 수근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종양과 같이 제거하여야 할 확실한 병리가 발견된 경우, 무지구의 위축이 분명하고 정기적 검사에서 신경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나온 경우,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3에서 6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반해 수술적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결과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근본적으로 횡수근인대, 손목인대를 잘라주어 수근관을 넓혀주는 것이므로 수근관 감압술 혹은 유리술이라 부르며 피부 절개 정도에 따라서 개방성과 내시경 수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수근관 감압술 시에 인대 절개술 외에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개방성 수근관 감압술은 국소 마취하에 약 2에서 3cm 정도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내시경적 수근관 감압술은 전통적인 개방 수술 시 절개가 너무 크고 절개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으로 피부 절개가 줄어들어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경 분지 등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방적 수근관 감압술이 발전하면서 내시경적 유리술은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받은 손은 약 2에서 3일 후부터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하고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기능을 얻는 데는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중 통증은 대개 수술 직후 사라지며 통증을 동반한 이상 감각도 약 1주 안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감각의 회복이나 엄지 두덩, 무지구 근력의 회복은 즉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개월 정도가 걸리며 신경의 압박이 심하고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 회복이 일부라도 수술 직후에 시작되면 회복의 정도나 기간에 있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무지구 위축이 수년 이상 진행된 경우 대부분 어느 정도 회복은 이루어지지만 영구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손바닥이 남의 살 같고 부은 것 같다고 호소하며 수술한 곳에 상처를 누르면 어느 정도 불편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호전되며 그 기간은 환자마다 다양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증상의 인지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악화가 진행되었는지는 환자마다 다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개 손과 손목의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므로 초기에 환자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무지구 근육의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운동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 손 사용이 매우 불편한 감을 느낀 후에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근관에서 정중신경은 서서히 압박되어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 오히려 수면 도중 통증을 느껴 깨어나는 증세가 없어지고 통증도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잘못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손상이 더욱더 심해져서 해당 부위에 무감각 상태가 나타나고 무지구에 심한 위축이 나타나 손가락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이렇게 정중신경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근육의 위압 및 위축까지 나타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상 완화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 경우 결과는 양호한 것이 대부분이며 심한 합병증은 1에서 1% 이내로 거의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정중신경이나 그 신경의 가지들의 손상, 수지 굴곡관의 손상,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 감염으로 인한 치유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나 예방 수칙은 없습니다. 다만 손목에 무리한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예방하거나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더라도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받고 치료하는 것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발견하여 잘 관리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바쁘다고 방치하면 영구적인 불편감과 장애를 남길 수 있으므로 꼭 자가진단법을 시행해 보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